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을 김혜연입니다. 어제 오늘 이 대한에 걸맞는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나도 즐거운 이 설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쩐지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이 귀성길 사고 각별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335 모이는데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를 맞이하기 앞서서 오늘 또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보험의 대비 전략들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윤정원 전문가님께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윤정원 전문가님께서는요, 태아, 어린이 보험 현명한 준비 방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내 예쁜 자식, 내 조카, 내 손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해 볼 수 있을지 강의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보험은 뭐니 해도 원이 정원이에게 윤정원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태아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제가 나이대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나 친구들 또 이제 막 임신을 하고 아니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이제 막 아이를 낳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태아보험을 가지고 있고 태아보험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본 입장에서 오늘 설명을 좀 간단하고 재밌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태아보험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제 태아보험은 뱃속에 이제 우리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성체가 되기까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수술비, 진단비를 종합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하는 거고요. 밑에 한번 보실게요. 어린이 보험이라는 게 있죠. 어린이 보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유치원에 다니거나 초등학생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만 30세까지를 어린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자, 이거 통틀어서 태아보험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어린이들과 뱃속의 태아 그리고 아이를 낳는 산모분까지 통틀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태아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아보험을 언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보통 임신을 하고 산전검사를 하게 되면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은 22주 이내에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물론 산모의 병력 사항이나 또는 이제 가입 시기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22주 이후가 지나도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가입을 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2주가 넘어가면 태아 특약을 가입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태아보험이 뭔지도 알겠고 언제 가입해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그러면 태아보험에 도대체 어떠한 담보들이 있느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선천 이상 진단비, 선천 이상 수술비,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저체중아 입원 일당, 장애 진단비. 자, 이게 뭐냐? 우리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좀 뭐랄까 아팠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입원을 해요. 아니면 태어났는데 너무 작아서 미숙아로 입원을 해요. 그럴 경우에 보장을 해준다는 거고, 이거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ADHD 아시죠? 주의력 결핍.
아이들도 주의력 결핍, ADHD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장이나 손가락, 발가락, 목이라든가 귀, 하다못해 생식기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장애가 생긴 경우에 보장을 해준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아이에 대한 특약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엄마, 우리 아이를 낳는 어머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임신 중독증 진단 담보, 특정 고위험 산모 진단 담보, 태반 조기 분리 진단 담보, 임신 출산 질환 수술 담보. 자, 이걸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요즘은 임신을 하시는 여성분들의 연령대가 과거보다는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노령의 산모 또는 요즘은 또 자궁근종이라든가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임신 중독증이라는 또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양수가 많거나 양수가 적어지는 이러한 진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담보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부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에 출산 질환으로 치료를,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제왕절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산하실 때는 자연분만이 있고 제왕절개가 있죠. 제왕절개를 의사 선생님께서 산모 건강 상태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제왕절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을 경우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라는 거예요. 산모가 직접 제왕절개를 하겠다고 선택을 할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특약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출산 전 선별 이상 소견 진단 담보, 출산 질환 실손 입원 의료비. 자, 이거 다음 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출산 전 선별 이상 소견 진단 담보라는 건 뭐냐? 보통 1차 기형아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 목둘레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검사를 좀 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하는 게 니프티 검사라는 겁니다. 자, 이 니프티 검사가 병원비가 최소한 7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발생을 하는데 산모,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이 담보를 준비함으로써 진단비를 받아서 병원비를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실손 입원 의료비. 말 그대로 입원을 하실 경우 우리 어머님들, 산모분들께서 입원을 하실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연분만 시 5일 이상, 제왕절개 시 9일 이상 입원 시에만 보상을 한다. 자, 사실은 자연분만 하시면 2박 3일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나머지는 조리원에 가셔서 회복을 하십니다. 또는 제왕절개를 하셔도 5일, 길면 6일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조리원에 가셔서 또 회복을 하셔요. 그 얘기는 5일이나 9일 이상 입원을 하는 일은 드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담보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산모의 나이가 좀 많거나 과거에 질병이 있거나 임신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겨서 산모의 몸이 약해졌을 경우에는 입원을 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꼭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일 궁금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보험료.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자,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뒷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중복 특약 빼기라고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이 걸려서 태어나거나 또는 태어나서 너무 작아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거나 할 경우에는 입원비가 중복돼서 나왔습니다. 아까. 그런데 이 입원비가 중복돼서 나오면 좋겠지만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정도만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도 있고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거를 하나 정도는 빼야 된다. 자, 세 번째,
산모 특약, 임신 중독증이나 태반 조기 분리, 제왕절개 등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받는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꼭 필요하신 분들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니면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 담보를 꼭 준비하셔서 보장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태아보험 실질적으로 얼마가 좋을까요? 물론 30세 만기가 100세 만기보다 저렴한 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30세가 만기가 되면 다른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거나 또는 이 100세 만기로 연장을 하시거나 방법은 있어요. 다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30세 만기돼서 또 다른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이 상품을 100세 만기로 연장을 해버리면 앞전에 우리가 10년을 내던 15년을 내던 간에 납기와 상관없이 다시 20년을 추가로 내셔야 된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보험을 연장할 수 있지만 다시 20년 100세 만기로 돈을 내야 된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20년 납에 100세 만기 금액대도 사실 요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해주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 태아보험이라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뱃속에 생기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해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아이에게 처음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선물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된 도리로서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혹은 다쳤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프리미엄형, 실속형 제가 나눠 놓았지만 어떤 걸 선택하셔도 부모님은 어쨌든 우리 아이를 위해 선물을 해주는 거니까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아래 한번 보실까요? 1년마다 갱신하면 실손해서 보험료가 인하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너무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아이가 출생 전에는 12,300원 정도의 실손비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18,000원이 넘는 금액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당황하십니다. 보험료가 왜 올랐지? 자, 근데 이거 원리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시점에 1살 때 태어나니까 18,000원 가량의 보험료로 올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보험료가 2살, 3살 될 때마다 보험료가 할인되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면 면역 체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 쉬워요. 아프기 쉽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률이 오르니까 보험료도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우리 아이들도 잘 자고 잘 싸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죠. 3살, 4살, 5살, 6살 쭉 건강하게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병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보험료도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입 면제 기능이 무엇인가요? 요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봤는데 말 그대로 납입 면제, 보험료를 납입을 면제해 준다. 내가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 그 조건으로 납입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태아보험과 성인보험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태아보험 보시면 암이나 유사암에 걸렸을 경우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암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사암은 제외. 암은 암인데 유사암은 또 납입 면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인보험과 태아보험의 차이죠. 태아보험이 범위가 좀 더 넓다는 얘기입니다. 저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렸을 때도
납입이 면제다. 근데 성인보험 한번 보실게요. 성인보험은 좀 더 까다롭습니다.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말기 간질환, 이제 말기 질환에 걸려야 또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에 걸려야만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뇌와 심혈관에 대한 질병이 걸리면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범위가 좀 더 넓어지죠, 태아보험이.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은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나이대라면 보장의 폭이 넓은 어린이 보험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모델링 체크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뱃속에 아이가 있거나 또는 아이 계획이 있거나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의 분들을 위해서 태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태아특약, 산모특약 기억하시죠? 자, 근데 이제는 저처럼 아이를 이미 낳아서 태아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 한해서 보험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무작정 해지하지 말기. 이게 뭐냐면 내가 처음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가입할 때 만기 설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30년 납 보험을 100세 만기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죠. 내가 지금 30년 납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100세 만기로 가입이 되었는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그것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최소한 3살에서 5살 이후 불필요한 특약이나 입원비를 조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2살, 3살, 4살 아이들이 입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입원을 많이 할까요? 제 경험담으로는 2살, 3살, 4살 때 입원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 이때는 면역체계가 약한데 어린이집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면서 전염병을 가지고 옵니다. 독감, 뭐 폐렴, 뭐 수족구 이런 거 들고 오면 옮아서 오면 일단 열부터 나요. 우리 아기들은 열부터 고열이 나요. 그러면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부터 시키죠. 선생님들도 걱정되니까 하루 이틀 경과 보자고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은 그러한 경우가 이 앞선 아이들보다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입원비를 뭐 2만 원, 3만 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이거를 좀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수족구 같은 거 걸리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수족구나 뭐 그러한 아이들이 걸릴 수 있는 특약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러한 특약들도 삭제를 함으로써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의 치료력을 확인 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병력이 있었는데 그 병력을 무시하고 지금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이후에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아이가 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폐렴이 있었거나 또는 뭐 아토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이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 병력부터 확인한 후에 전문가분에게 우리 아이는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전문가분들께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왜 이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하면 내 얘기는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산모분들 그리고 20, 30대 분들까지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보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꿀팁 전해주신 우리 윤정원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윤창민 전문가님 그리고 윤영아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그럼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보험 보장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내가 필요한 보장 말고 내 보험에 어떤 보장이 더 숨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보장을 상세히 파악해 두면 그만큼 더 쓸모 있는 보험이 되는 거겠죠. 보험 보장 분석 왜 필요한지 관련해서 우리 윤창민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면요. 보험 있어라고 여쭤보면 나 안보험 있어, 건강보험 있어 하는데 자세하게 그 보장 내역을 세세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실 드문 것 같거든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직업을 예로 들면 예전에 있었던 직업이 현재 없어진 직업도 있고 또 예전에 없던 직업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보험은 과연 어떨까요? 보험 또한 예전에 있었던 특약이 현재 없어진 특약도 있고 예전에 없던 특약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직도 막연하게 예전 보험이 좋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분들께 다시 물어보면 예전 보험이 그냥 지나가다 들었다, 좋다고 하더라, 뭐 방송에서 지나가다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보험 보장 분석이나 리모델링 상담 같은 걸 받으면 또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한 특약을 보장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특정 특약은 예전 특약보다 좋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 범위 또한 사람마다 다 다르고 보험 보장의 보장 분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일부 몇몇의 잘못된 판매 강요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보험 보장 분석이라 함은 내가 가입하고 유지하던 보험이 어떠한 보험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현재 내 건강 상태와 새롭게 나온 특약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앞을 준비할 수 있는 일종의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타고 다닌다고 했을 때 저희가 뭐 자동차를 운전만 하지는 않잖아요. 뭐 중간중간 뭐 엔진 오일이나 뭐 소모품 같은 기타 등등 도 바꾸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기 점검도 받는데 보험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현재 건강 상태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같이 준비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또 서당계잖아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험이 정말 이 트렌드 반영이 정말 좀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내 보험을 좀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은데 우선 이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봐야 문제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보장 분석을 통해서 보험료 절감 효과와 보장 범위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암 진단비 특약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이었고 본인은 뇌질환 진단비와 심장 질환 진단비가 있으니 암 쪽 진단비만 추가로 가입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분이었는데 우선 기존 가입된 보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권을 받았고 증권의 일부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료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된 보험은 2006년 12월에 가입한 보험이었고 가족력으로는 뇌질환 진단비와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다고 전달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우선 확인을 해본 결과 말씀하신 대로 암 진단비 관련된 특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추가해드렸고 2006년에 없던 이대 질환 진단의 범위를 뇌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심장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부정맥 진단비 등을 추가해서 보장을 더 넓게 가지고 갔고요. 입원급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가입된 특약은 4일째부터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의 특약을 갖고 계셨는데 첫째 날부터 받을 수 있는 입원 특약으로 변경을 해드렸고 그리고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중환자실 입원 특약이 없으셔서 그 특약도 추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도
종수술을 잘 갖고는 계셨는데 일단 비용이 너무 적기도 했고 그리고 가족력과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다른 어느 한 보험사의 엔대 수술비를 추가해서 보장 범위를 더 넓게 해드렸던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번 사례는 부모님이 기존에 가입하시던 보험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혹시 자기 보험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지 이제 확인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사례였는데요. 자료 보시면 두 번째 자료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가입된 보험 일부 특약만 정리를 했고요. 20년 갱신으로 이루어진 보험이었습니다. 가입 제한서 갱신별 예시 담보를 보시면 가입 시점에는 부담 없는 보험료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지만 20년 뒤 갱신 시점부터는 보험료가 상당히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고객은 30세 남성 분이신데 암 진단비 3천만 원 기준으로 가입 시에는 18,9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지만 20년이 지난 이후 갱신 시점에는 18,900원이었던 보험료가 98,400원으로 엄청난 인상폭을 띠고 다시 이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단비뿐만 아니라 입원비도 예를 들어보면 질병 입원 일당 입원비 2만 원 기준으로 가입할 당시에는 1,600원대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뒤에는 10,000원이 넘는 보험료를 다시 납입해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보험을 유지하는 데 있어 아주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가입하신 상품의 가입 제한서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후 상담을 통해서 갱신 상품에서 비갱신 상품으로 변경을 해드렸고 부모님 보험도 점검을 해드렸던 사례였습니다. 갱신 상품의 보험료만 본다면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저도 드는데 하지만 갱신 이후에 보험료의 변동폭을 확인한다면 정말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갱신 상품 가입의 경우 그 점을 인지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로 보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은 게 1회만 갱신돼도 이 차액이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그 보장 분석 상담을 통해서 만약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면 기존 가입된 보험을 먼저 해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몇몇 분들이 본인은 아픈 적도 없고 병원 간 적도 없다고 무턱대고 해지부터 하시는데 그러시다가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본인이 몰랐던 치료력이 확인되어 가입의 일부 제한이 생긴다거나 아예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시기 전에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전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보험도 가입 이동하기 전에 먼저 가입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의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 보험 보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지 않으면 필요한 보장 때문에 또 다른 보험을 들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죠. 주기적인 내 보험 보장 점검을 통해서 현명한 리모델링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20대 부모의 보험 준비입니다. 부모가 되면 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챙겨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거겠죠. 20대의 젊은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관련해서 우리 윤영아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20대라고 생각하면 건강을 챙겨야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20대 부모라고 하니까 종신보험을 챙겨야 될까? 저 역시도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요즘 20대의 젊은 부부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나보다는 자녀를 신경 쓰느라 나를 잘 보살피지 못하더라고요. 또 나는 부모님이 가입해준 보험이다 보니 잘 되어 있겠지 하면서 더더욱 신경을 안 쓰시는데요. 그러다가 막상 내가 아닌 아이가 아파서 필요할 때 보험을 확인을 해보면
아이보다 내가 더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시게 됩니다. 정작 제일 필요한 사람은 나와 내 남편인데 말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제를 선택해봤습니다. 사실 20대 하면 이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 연령대인 것 같은데 20대 부모라면 이 보험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우선 이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봐야 문제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인천에 계시는 20대 부부를 상담을 했는데요.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픈 곳이 없고 보험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래도 내가 부모가 됐으니 보험은 있어야겠다 싶으셔서 아는 지인분한테 보험 가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가입을 하고 나니까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만 살펴봐달라고 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확인을 해보니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 부부 보험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요. 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상해 사망 6천만 원, 질병 고도 후유장애 1억, 상해 후유장애 1억, 암 진단금 3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허혈성 진단비 1천만 원, 수술비 1천만 원, 납입보험료는 12만 원이고 3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었습니다. 부부 두 분 다 어린이 보험의 특약 구성까지 동일하게 가입을 진행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남자 시청자님 기준 12만 원, 여자 시청자님 기준 11만 원으로 가격만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납기를 보면 30년 납이어서 다소 길었는데요. 증권을 확인해 보니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리모델링 후에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보험인데요. 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반 상해 사망 1억, 질병 고도 후유장애 1억, 상해 후유장애 1억, 암 진단금 5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성 진단비 2천만 원, 수술비 30만 원, 상해 질병 입원 일당 5만 원, 납입보험료는 9만 원이고 3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었습니다. 이 또한 납입기간이 30년으로 길고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시청자님께 이야기를 드렸더니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인한테 드는 보험의 문제점이 그 사람을 믿고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게 그게 문제인데요. 꼭 아는 지인이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고 납부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마무리 체크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입했던 내역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높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납입기간이 길다라는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시청자님네 가족은 어린이 보험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는데요. 부모와 아이의 보험이 동일한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만 30세 이전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물론 성인이 되면 어린이 보험, 성인 보험 다 두 개 다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금액도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 보험에 장점이 있는데요. 어린이 보험은 납입 면제의 기능이 성인보다 범위 자체가 넓고 성인이지만 그래서 장점이 있는 어린이 보험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와 아이가 같은 보험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표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5천만 원,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로 80세 만기에 3천만 원, 암 진단비 5천만 원,
표적항암 치료비 7천만 원, 뇌허열 진단비 1천만 원, 뇌허열 수술비 2천만 원, 상해 질병 수술비 50만 원과 30만 원이고 상해 1호종 수술비 2천만 원과 1천만 원, 질병 1호종 수술비와 질병 119대 수술비 2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족일상 배상 책임 1억이고 납입보험료는 남자 시청자님 기준 11만 598원, 여자 시청자님 기준 10만 562원으로 20년 나 100세 만기 상품입니다. 필요 없이 들어갔던 적립금을 빼고 특약을 구성을 더 해봤는데요. 특약들을 살펴보면 암 진단금을 2천만 원을 더 올렸고요. 요즘 이슈가 많은 표적항암 치료비의 특약도 추가해 드렸습니다. 이대 질환의 진단비와 수술비를 준비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실손보험에 대한 범위나 기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비 부분을 종수술과 대수술을 합쳐 준비해 드렸습니다. 또한 납입기간을 10년 더 짧게 도와드렸는데요. 리모델링 전에는 남자 시청자님 기준 보험이 12만 원씩이었고 총 30년을 납부하면 4,32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20년 납으로 총 2,654만 3,520원이고 1,665만 6,480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 시청자님도 총 1,546만 5,120원을 절감을 했는데요. 이번 시청자님은 단순하게 길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가입을 길게 진행을 했다고 하십니다. 정말 꼼꼼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1, 2년 납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녀보험을 보시겠는데요. 특약의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5천만 원,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80세 만기로 5천만 원, 암 진단비 5천만 원, 표적항암 치료비 7천만 원, 뇌허열 진단비 2천만 원, 뇌허열 수술비 2천만 원, 상해 질병 수술비 50만 원과 30만 원, 상해 1호종 수술비 20만 원에서 1,000만 원, 질병 1호종 수술비와 질병 119대 수술비 20에서 2천만 원, 상해 질병 입원 일당 7만 원이고 가족일상 배상 책임 1억, 납입보험료는 87,563원이고 20년 나 100세 만기 상품입니다. 특약들을 보시면 부모님 특약의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보장받는 금액들을 조금 올렸고요. 한 가지 입원 일당이 추가가 됐는데요. 현재 성인 기준 입원할 일이 많이 있을까요? 이건 제 경험이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암수술을 진행을 하시면서 입원을 딱 5일 시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입원을 잘 안 시켜주는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입원 일당을 비싸게 추가할 필요가 없는데요. 반면에 아이들은 아마 어떨까요? 저희 아기들을 보니 성인이랑 다르게 입원을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집에 그냥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원 일당이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특약의 종류를 좀 나눠서 넣어봤습니다. 이 특약은 상급병원 특약인데요. 지역 특성을 좀 잘 봐야 합니다. 입원 일당은 상급병원이랑 나눠서 특약을 구성하면 금액을 조금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청자님이 사는 인천은 유독 대학병원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 집 앞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입원 일당도 특약을
상급병원으로 쪼개서 7만 원을 맞춰드렸습니다. 내 상황에 잘 맞게 진행을 하면 충분히 금액도 줄이면서 특약의 구성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보험도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줄이면서 총 1,138만 4,880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혀 없던 상품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운전자 보험과 화재 보험을 좀 추가해 봐 드렸습니다. 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 12에서 14급 기준 5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사고 벌금 500에서 3천만 원, 화재 벌금 2천만 원, 12대 가전제품 수리 비용 100만 원이고 납입보험료는 29,020원이고 20년 납 20세 만기 상품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상품인데요.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인데요.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후 운전자 보험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을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뉴스에서 보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근데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쉽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위해서,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입을 진행을 도와드렸더니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 화재 보험도 없으셔서 특약 구성에 추가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 어린이 보험은 납입 면제 기능을 활용하기가 좋은데 가족 모두가 어린이 보험으로 가성비 좋게 전략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보장 내용이 기존보다 훨씬 더 탄탄해졌고요. 눈에 띄었던 게 이 거주지까지도 고려한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꼭 납입 기간과 적립금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험 가입을 진행할 때 금액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금액이 12만 원, 11만 원 이렇게 단위가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가입 제한서나 증권을 꼭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특약들을 구성을 하다 보면 가격이 웬만해서는 딱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을 확인을 해보는데요. 만약 1,000원 미만이면 그 정도는 금액의 단위를 맞추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라고 하면 차라리 특약을 더 구성하는 걸 권장드리고 이왕이면 적립금을 빼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꼭 적립금을 들어가야 하는 상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설계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입을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무작정 길다고 해서 좋은 보험이 아니니 그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건강해야 내 아이도 내 가족도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젊다고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이 실비보험 하나만 잘 갖고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듣는 말들이 있는데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픈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아플 일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시면서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 몰라 건강보험을 가입하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실비만 유지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비는 모든 보험사가 다 갱신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4세대 실비의 경우 보험료의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었지만 그 이전 실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도 가입할 당시보다 몇 배가 넘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높아진 보험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실비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실비의 구조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지불한 치료비에 있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다시 돌려받는 개념인데요. 앞서 말한 두 가지, 즉 갱신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매달 지속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며 그리고 실비 상품도 돈이 있어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강보험 상품이 이를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젊을 때 가입한 건강보험이 필요한데요. 젊을 때 20년간 납입하여 납입이 끝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부담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실비 보험이 닿지 않는 영역들도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이 실비 보험은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그 외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른 보험들로 채워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 강의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의 납입 면제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납입 면제는 특정 조건 시 보험료 중지되고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 보험은 성인 보험보다 납입 면제 조건이 더 유리합니다. 현재 기준 어린이 성인 보험 일반암 진단 시 납입 면제는 동일하지만 2대 진단은 성인 보험보다 유리한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시 납입 면제를 받기 때문에 30세 이전 성인도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또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없어지긴 했는데요. 회사별로 보험료 납입 지원 특약으로 자녀 기간 총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하는 특약과 심장 질환 납입 면제나 보험료 지원하는 신규 특약이 생겼으니 꼭 이 부분도 상담을 받고 필수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